나 엄서인 나보다 수학 못하고 수학을 둘이 내기해라 내년에. 내년에요? 누가 더 잘하나. 아니요, 전 자신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엄서인의 한 표. 엄서인의 한 표. 저희 학교 수학 어렵다면서. 그 태경이도 광문 한영 써갖고 광문? 한영 광문 써갖고 한영 광문. 우와. 아마 만만치 않을 멋있다. 거야. 상일보다 한영 광문이 어렵지. 어려운 대로 가는 몇 달아? 나오지 않았어. 자, 오늘은 원방인데 이번 주까지는 RPM에서 원방을 나가고요. 그 원방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일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원방까지 기말고사인데 이게 이제 원방을 좀 잘라서 들어간 학교가 좀 많을 거고 아니면은 좀 진도가 느리면 직선까지만 들어간 학교도 있고. 근데 원방이 조금 애매한 게 그 도형의 방정식이 1학기 때랑 2학기 때 둘 다 펴 있어.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지금 3단원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대단원 3이야. 그러니까 그 좀 첫 번째가 다항식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이었는데 여기서도 잘렸어. 뭐냐면 이제 복소수 그리고 복소수 그리고 2차 방 이때가 여기가 단원이 좀 많아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해서 보통은 여기까지가 중간이고요. 여기서 잘려서 얘가 좀 애매해. 고차 방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배웠었고 지난번에 테스트인 거. 그래서 얘가 약간 믹스. 여기가 중간 또는 기말에 좀 섞여서 들어가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이 좀 양이 많고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서 여기까지 학교마다 좀 다른데 여기까지 진도를 그냥 학교에서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범위를 여기까지 땡겨서 여기가 그래도 좀 학생들 입장에서 할만하니까 여기를 땡겨주고 그 다음에 3단원 들어가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인데 도형의 방정식 이게 되는데 여기까지 진도를 땡긴 학교들은 여기를 다 내요. 여기를 다 내는데 첫 번째가 이제 평면좌표였고 이거 지난번 형자였고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었고 세 번째가 원이었고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이었고 도형의 이동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는 무조건 기말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기말에 들어갈 거고 여기가 이제 기말에 들어가냐 아니면은 2학기 1-2 중간에 들어가냐 뭐 이렇게 되는데 도형의 방정식을 얘네가 잘라서 보통 원까지 내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여기까지 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내고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1학기 때로 끝나면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1학기 때 왜 끝나질 않고 1학년 2학기에 들어가서 도형의 이동을 내는데 솔직히 도형의 이동은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게 다고 나중에 함수 가서 얘를 쓸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그 수학 전반에 거쳐 계속 따라다닐 얘기도 하고 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섞여 있냐면 얘네가 그냥 다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을 한다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 원의 성질, 삼각비 이런 걸 배우잖아. 근데 3학년 2학기가 시험이 어렵게 나온 문제가 뭐냐? 닮음이 섞여서 나오지. 끌어다 쓴단 말이야. 얘도 약간 그런 느낌. 도형의 이동이 도형의 방정식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얘는 개념 몇 개 안 되는데 위에 거에 있는 도형들을 도형의 이동 문제에서 끌어다 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방정식 전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1학년 1학기 중간이랑 기말 때 얘가 좀 탄탄하면은 얘가 쉬울 거고 그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얘 대비를 하면서 얘네가 좀 능숙하게 마스터가 되면은 그 다음 단원 할 때 중간고사 때 얘를 이미 먹고 들어가니까 좀 편한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집합명제가 들어갈 거야. 집합명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랑 결이 좀 달라. 위에 거는 이제 그 연산이 중심이었고 연산이고 그 그래프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중심이었으면은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개념이고 약간 좀 말장난 같은 수학이야. 뭐는 뭐고 뭐가 뭐일 때 뭐는 뭐다 이러면은 얘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엄서희는 잘생겼다 이러면 맞냐 틀리냐 틀렸다 막 이런 거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오는 게 집합명제. 미안. 고태경으로 예시를 할 걸 그랬네. 고태경은 똑똑하다 이러면은 참 거짓하면 거짓은 뭐 이런 걸 하겠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다를 거여서 결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제 그 얘가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까지 먹고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말 대비하면서 얘를 좀 빡세게 해놔야 2학년 1학기 첫 시험에 좀 부담이 적을 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함수하고 그리고 함수랑 이제 순열 조합인데 얘네가 좀 변수가 많은 건 얘네는 그냥 학습을 좀 하면 돼. 학습을 하고 도방에서 얘가 그래프를 잘 이해했으면 얘는 오히려 얘보다 얘가 편해. 함수가 개념만 좀 잘 잡으면 돼서. 근데 이제 순열 조합은 우리가 2학년 2학기 확률 통계에서 했던 거 있죠.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인데 그걸 기호로 써서 표자해서 얘가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은 좀 까다롭게 나오는 거. 여기 오답률이 좀 높은 거고 얘는 할만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큰 그림은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오늘 배우는 요 원까지가 우리가 1학기 기말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죠? 아마 대부분 학교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뭐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쉬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진도가 딜레이되고 이런 게 많이 없을 거야 학교가. 그래서 아마 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진도를 다 뺄 거라서 여기까지가 기말이라고 보면 돼. 1학기 시험.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원의 성질을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요게 이제 그 1학년 1학기 중간 대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끝나고 도형이동 다음 주에 한 타임 정도 해서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그 수상을 어쨌든 센 교재 한 번 더 돌 거야. 한 번 더 돌 건데 수업이 지금까지 초점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를 쌤이 많이 풀었어. 많이 풀었고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심한 문제들이 아니라 좀 학습이 되면서 그러니까 줄기가 되는 문제를 같이 푼 거고 그걸 니네가 숙제를 하면서 좀 역량이 되는 학생들은 뒤쪽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랑 실력업까지 푼 거고 그 여유가 그러니까 좀 학습이 거기까지 가능한 학생들은 그리고 거기까지가 좀 힘든 학생들은 유형별 문제에 집중해서 유형을 먼저 끝낸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밀린 사람도 있겠지 뭐 그렇게 될 건데 그 뭐냐 다음 학기 수업은 이제 그 수상 센을 할 거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부터겠지 그러니까 수상 센 수학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예 수학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수학 개념 원리를 같이 병행을 좀 할 거야 개념 원리를 할 건데 얘가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1, 2교시는 센 수학을 할 거고요 3, 4교시는 개념 원리를 할 거고 반반으로 갈 건데 그 중심은 여기서는 이제 수업은 심화로 갈 거야 심화 위주로 그리고 클리닉이랑 숙제 통해서 쌤 B나 A는 스스로 풀면서 약간 스스로 학습하면서 점검하고 질문하면 될 거고 숙제하기가 RPM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숙제하기가 좀 더 무거울 수는 있어 왜냐면은 RPM은 수업 때 하고 복습인 느낌이었고 쌤은 너희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업 때는 그 시스템이랑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거 문제 위주로 갈 거고 어쨌든 수업의 초점은 그럴 거고 수학 개념은 얘는 숙제는 없이 갈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 1학기 시험 대비가 초점이 먼저고요 얘는 어쨌든 선행 개념에서 방학 동안의 개념을 한번 훑고 학기 중에는 3월하고 그리고 5월이나 6월 그래서 시험이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그냥 문제 기분 하나 정도를 풀 거고 그리고 방학 때 다시 한번 이걸 집중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초점은 얘가 중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개념 정리는 필요하니까 이 개념 잡는 거 초점에서 이렇게 두 개 파트로 수업이 시작돼요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교재 안내는 토요일날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준비할 건데 엄마들이랑 통화하면서도 한 번 더 안내할게요 그래서 일단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열심히 수상을 마스터해야 되니까 그럼 원방울 한번 가봅시다 주윤이가 원방을 학습을 했을 거야 저쪽에서 그지? 그냥 한 번 더 그냥 해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따라가게 반 이동한 거니까 교재가 조금 두꺼운데 오늘 일단 다 이거만 할 거니까 일단은 원의 정의부터 가는데 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그리고 컴퍼스를 찍고 빙 돌리겠지. 그때 이 점을 어떤 한 점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것이 반지름 되겠죠. 반지름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중심이 좌표 평면절표에서 0,0이 있을 거고 원점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r이라고 하면 이게 a, x, y라고 했을 때
요거의 자체 방정식은 거리 길이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루트 씌운 게 r이 되는 자체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근호가 없는 식으로 쓰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을 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r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 될 겁니다. 얘가 기본적인 형태. 근데 얘보다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많이 쓰게 되냐면은 좀 반지름 중심을 옮겨서 중심의 좌표가 a, b야.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여기를 우리가 x, y라고 하면 여기서 오는 길이는 x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게 얘가 또 r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쓴 게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모양은 요놈하고 중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요놈을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는 뭐가 될 거냐면은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입니다. 되겠죠. 그죠? 얘를 좀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얘가 5야. 얘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중심이 뭐가 돼? 중심이 1,2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반지름 r은 여기다 루트 씌워서 얘가 루트 5가 반지름 되겠죠. 그렇죠? 다른 걸 한 번 더 해보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 얘가 뭐 2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은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맞죠?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y값.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 씌워줘서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원을 해석한 거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할 때 뭘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냐? 중심을 구하거나 반지름을 구하거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 자체를 구하거나 뭐 그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유형 1번.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두 점 1,2하고 1,2와 3,2를 지나고 중심이 뭐라 그랬냐면은 중심이 y=2x 1 위에 있대. 그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 a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 값을 구하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중심이 요 위에 있으니까 일단 중심의 좌표를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a, b로 두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원의 방정식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이 얘가 r 제곱일 거고 거기다가 1,1을 대입하고 3,2를 대입해 보는 거죠. 1,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얘가 r 제곱일 거고 그렇죠? 또 마찬가지 3,2를 대입했을 때도 3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얘가 또 r 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때 이제 중심이 요 위에 있으니까 b라는 값이 여기다가 중심의 좌표를 여기다 또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2a-1이라는 식이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식이 3개고 문자 3개면 풀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등치법을 좀 쓸게요. r제곱 있으니까 r제곱 있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같다로 놓고 풀면 되겠죠. 1-a의 제곱이 플러스 2-b의 제곱이 얘가 3-a 제곱 더하기 2 빼기 b의 제곱 그리고 얘가 r제곱 그럼 얘는 사라질 거고 얘를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요. 얘도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 얘가 지워지면서 4a가 8이니까 a가 2가 될 거고 a가 2일 때 b는 3이 될 거고요. 그때 반지름은 넣읍시다.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그 다음에 a에다 2 넣으면 1의 제곱 3 넣으면 또 1의 제곱이죠. 그래서 r제곱이 2고 그리고 r값은 루트 2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지? 문제에서 구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r을 구하라가 문제였죠.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5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문제가 좀 기본 문제 치고 조금 빡세긴 했는데 밑에 1번 정리하고 2번, 3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하고 3번
2번은 이제 우리가 배운 모양에서 시작을 할게요. 2번은 이 모양에서 시작을 하면 중심이 4,2였으니까 원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x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이꼴 r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얘를 이제 정리를 합시다.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 8x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16이죠.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고 그렇죠? 얘가 r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서 다 정리하지 말고 a를 먼저 구해볼게. 얘하고 얘가 있는데 마이너스 8x가 얘죠. 얘가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4y가 얘가 4y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라는 값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a가 4라는 걸 정리하고 나면은 정리하고 나면은 얘가 구해지죠. x제곱 빼기 8x 그리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a에다 4 넣으면은 얘가 플러스 12죠. 그렇죠? 4 넣으면 10이고 얘가 0이다.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16이 필요할 거고 얘도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얘는 4가 필요하겠죠. 오른쪽에 마찬가지 16 더하고 4를 더하고 그 상태에서 완전제곱식 우리가 만들게 되면 x 빼기 4의 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y 플러스 2의 제곱 나올 거고요. 얘는 나머지는 이항시켜서 넘기면 12를 넘기는 거죠. 20에서 12 빼니까 얘가 8이네요. 그래서 그럼 r제곱이 8이니까 우리가 구한 반지름 r은 2루트 2다. 여기까지 구하면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 놈이 답이 되겠지. 시계를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낫겠지. 나중 가면 여기서 직관적으로 a가 4인 게 보이면 돼. 얘가 이제 x 빼기 4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가 4이기 위해서는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고 a가 4인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식정리로 가면 되겠죠. 됐죠? 3번은 요 2번을 학습을 했으면 이제 2번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얘를 식정리를 해볼 건데 얘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kx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넓이가 4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있을 거고 마이너스 2y 그렇죠? 그리고 요 k 값은 플러스 k를 이항해서 넘깁시다. 마이너스 k로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될 거냐면은 얘가 2로 나누면 2분의 k고 제곱하면 뭐 4분의 k제곱만큼 더할 거고 여기도 4분의 k제곱만큼을 더할 거고요. 여기서는 y제곱 빼기 2y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할 거고 여기도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얘를 정리했을 때 x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고 그리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를 뭐 정리를 더 할 수가 없지.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이거 넓이가 4였다는 건 r제곱이 얼마냐면 r제곱이 4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될 거다? 이 값이 4가 될 거다.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k 값을 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4가 16이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으로 나와서 문제에서 구하는 이 모든 실수 k 값을 k 값의 합을 구하죠. 그럼 근각에서 관계로 해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은 4이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근각에서 관계 통해서 두 분의 합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이제 뭐지? 그 문제가 이 얘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방을 풀다 보면은 다 나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 했던 거 그러니까 최대 최소 하면서 x하고 y에 대해 다 정리를 하면서 최대 최소 구했던 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해서 묶어내는 거라고 그렇죠? 나중 가면은 이제 뭐 그 직선의 방정식하고 접하는 거에서 판별식도 나오고요 판별식 D도 나오고 그리고 뭐 부등식도 나오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원방이 앞에 걸 우리가 복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연산이 가장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새로 배워서 힘든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연산보다 좀 길고 복잡해서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원방을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 나서 앞으로 돌아가면은 좀 문제가 조금 한결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현상이 좀 있고 아무튼 좀 침착하게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3번까지 했고요. 자 다음 내용 또 볼게. 원의 방정 두 번째. 4번은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 A점의 좌표 마이너스 1,2하고 그리고 B점의 좌표 5, 마이너스 6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죠. 이게 문제겠죠. 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그때 이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 그러면은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두 점의 중점에 있겠죠. 맞네,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부터 구하면 중심의 좌표가 두 개 더해서 일어나는 거, 마이너스 1하고 5를 더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그리고 2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해서 일어나는 게 중심의 좌표 되겠죠. 중심의 좌표는 2분의 4니까 2,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중심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이 m하고 AM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AM의 제곱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3의 제곱, 그리고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해서 4의 제곱, 그래서 R제곱이 25가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면은 중심과 R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 최종적으로 구해주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가 25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요구한 거는 얘를 좀 펼친 식이죠. 펼친 식이니까 식을 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랑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얘가 25까지 마저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4, 4가 8 넘어갈 거니까 25에서 8 빼면은 17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17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17입니다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펼쳐서 정리까지. 밑에 5번이 있는데 5번에 1번 먼저 해볼게. 5번에 1번하고 2, 3번을 설명할게요. 5번에 1번 한번 해보시죠. 이거랑 같은 문제. 열정적인 강의다. 나도 열정적으로 해야겠어. 자, 봅시다. 이게 지름이 양 끝점이니까 중심부터 구할게. 마찬가지 중심을 구해주면은 중심에 2개 더하면 2고 2로 나오니까 1, 얘랑 2개 더해서 2로 나오니까 0이 되겠죠. 중심이 1,0이니까 0이고 반지름 R제곱을 구해주면 이었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의 제곱, 3에서 0까지 또 3의 제곱 해서 얘가 3, 3은 9, 18 되겠죠. 그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이고 얘가 r 제곱 18이 될 겁니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5번에 2번을 또 보면은 얘는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중심이 y축 위. 그러니까 y축 위라고 하면은 요 위에 중심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점 마이너스 1,2하고 그리고 3,4를 지나는 원이죠.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에서 시작을 할 건데 y축 위의 점이니까 x 값이 뭐냐면 0인 거지. 그리고 0, 얘를 뭐 a, b 많이 썼으니까 0, b로 둡시다. 그 반지름을 r로 두면 뭐 이런 원이 생기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을 통해서 식을 세우면은 얘랑 얘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이 얘가 r 제곱이고, 맞죠? 그리고 또 얘랑 얘의 거리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이 또 얘가 또 r 제곱이죠. 이렇게 r 제곱 r 제곱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면 b 제곱 빼기 4b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개 위에 거 정리한 식이 밑에 거 정리한 식 2제곱 빼기 8b 플러스 16에 3의 제곱 플러스 9죠. 까지. 얘를 b제곱 날리고 마이너스 8b 넘기면 4b가 요거 두 개 더하면 25고 얘는 5니까 얘는 20. 그럼 b 값이 얼마가 될 거냐? 5가 되겠죠. b는 5고요. b가 5가 됐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r 제곱이 10이죠. 그럼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은 x 제곱 플러스 y 빼기 5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해본 거. 밑에 3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3번에서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그랬냐면 중심이 x축 위라 그랬죠. x축이. 중심이 x축 위니까 얘는 요 위에 있을 거고, 그럼 중심의 좌표 우리가 a, 0으로 둘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2번처럼 똑같이 풀어가면 되겠죠. 2번 정리해보고 3번 각자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정리하고 3번 풀어봅시다. 일단 지금 우리 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 0, 마이너스 4하고 그리고 1,3을 지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에서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r제곱이고요. 여기 두 점 사이 거리에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또 3의 제곱 9가 또 얘가 r제곱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풀면 a제곱 더하기 16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의 9니까 플러스 10, 얘가 r제곱.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a제곱 날라갈 거고 2a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r제곱이 25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마저 구하면은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제곱 25.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 위에 6번은 안 풀게. 6번은 자릅시다 문제를. 얘는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7번을 한번 볼 건데 시간 좀 줄여볼게. 7번을 한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6번하고 7번 같은 문제가 우리가 원을 좀 싫어하게 되는 문제일 수는 있어. 엄청 좀 짜증날 수는 있긴 한데 세 점이 주어졌을 때 2,1 그리고 C의 3,1이죠. 요거를 세 점을 한 삼각형에서 얘는 그래도 한번 평면 좌표에 그려봅시다. 이제 나중에는 안 그려도 되는데 1,2 이 점의 좌표가 1,2고요. B점의 좌표가 2,1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C점의 좌표가 3,1일 때 크게 그릴까? B점이 1,2고 B점이 2,1이고 C점이 3,1일 때 그때 요거 세 점을 꼭지점을 삼각형의 매저번의 넓이를 구하시죠. 우리가 구할 거는 요 놈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되겠죠. 뭐 이런 원이 될 거다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얘를 이제 정석적으로 그냥 배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퀄 0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얘를 정리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얘가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표준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과 꼭지점으로 우리가 식을 세웠을 때처럼 표준형이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한 식이 이렇게 나올 건데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돼요. 일반형을 쓰는 형태 식이 돼서 이렇게 풀게 되면 얘를 그냥 점을 대입할 거야.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한 거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플러스 c가 0이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모양으로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2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입니다로 정리하나 이렇게 정리돈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도 똑같이 대입을 하면 2,1을 또 대입을 했을 때 4 더하기 1이고 플러스 2a 더하기 b고 거기다 플러스 c가 또 0이죠. 얘도 마저 정리하면 2a 더하기 b 그리고 플러스 c가 얘가 또 마이너스 5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마지막으로 3,1도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C점의 좌표 C점 3,1 대입하면 9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3a 더하기 b 그리고 플러스 c죠. 얘가 또 0. 그럼 3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또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감법을 씁시다. c를 소거합시다. c를 소거하는데 이렇게 빼볼게. 얘를 빼게 되면은 a에서 2a에서 2a 뺀 거니까 마이너스 a 2b에서 b 뺀 거니까 플러스 b c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니까 얘는 0이네요. a 이퀄 b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빼서 c를 소거합시다. 문자 3개인 거. 여기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또 마이너스 a b도 없어지고 c도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빼니까 얘가 5로 나오겠죠. 그렇죠? a는 마이너스 5고요. b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죠. a도 마이너스 5, b도 마이너스 5일 때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 c가 10이 되면 되겠네요. c는 10이네요. 그렇죠? 구하라는 게 외접안의 넓이였죠.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a가 마이너스 5였고 b가 마이너스 5였고 c가 10이었고 얘를 또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y 얘가 마이너스 10이요. 그렇죠?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아우 괴로워. 또 4분의 25. 두 개가 더한 게 2분의 25니까 여기도 2분의 25를 더합시다. 그렇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어차피 묶일 건 알고 있고 우리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2분의 25에서 2분의 10을 빼면 마이너스 10을 빼면 2분의 20을 빼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얘가 안제곱.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2분의 5
파이입니다까지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설명하면서 쭉 풀었는데 풀이도 길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단순 연산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문제가 사람을 좀 질리게 하긴 하는데, 그냥 이런 거 학습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개 문제 풀 게 아니고 그냥 한 문제를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교재에 하나 정도씩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 형태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표현이 삼각형의 내심원의 넓이를 구하시. 결국은 그 외심의 좌표를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였고요. 원의 방정식 구해서 R제곱이 뭐냐를 물어본 문제였고, 그렇죠? 문제 따라서 어떤 세직선이 주어지고 세직선의 교점에서 얘를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심원의 반지 넓이를 구하시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또 뭘 구하냐?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그 문제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질리게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냥 교재마다 나왔을 때 하나 정도는 제대로 푸는 연습들,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좀 질릴 수는 있지만 하긴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 조금 다른 풀이를 한번 가보면 얘를 좀 다른 풀이로 한번 가보면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이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내심의 좌표 외심의 좌표 어떻게 구했었냐면 얘에 대한 수직이 되는 선, 얘에 대한 수직이 되는 선, 그때 교점의 좌표가 외심원의 중심이 될 거다. 외심의 특징. 외심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직이 되는 선의 선과 2하고 3의 중점이니까 2분의 5죠. x 이퀄 2분의 5라는 직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만만한 직선이 얘죠. 얘 직선에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는 1하고 2의 중심이니까 2분의 3, 2하고 1의 또 중점이니까 2분의 3 되겠죠. 이 직선은 뭐가 될 거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이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 1이니까 2분의 3, 2분의 3 지나는 y 이꼴 x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5, 2분의 5로 나오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서 구하면 2분의 5에서 1 뺀 거의 제곱 하면은 2분의 3의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5에서 2를 뺀 거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얘가 뭐가 될 거냐면 R제곱이 4분의 10이 될 거다. 그래서 2분의 5가 반지름의 제곱이고 거기다 파이 붙여주면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이 등분선을 통해서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를 고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이 좀 간결해 보이는 거는 얘가 기울기를 구하기 좀 쉬운 시기일 때는 이 방법이 편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영리하게 좀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연산에 대한 좀 피지컬에서 빠르게 써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좀 생각해서 간결하고 편하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쪽도 둘 다 학습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해놓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제대로 학습을 한 번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경험 삼아 몇 번 정도 풀어보면은 둘 다 익혀두면은 뭐 시험 때 좀 임기응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귀찮을수록 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7번은 학습을 좀 해놓으면서 7번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풀기보다 7번 자체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도 한번 해봐도 좋고, 얘는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정리할 시간 좀 줍시다. 7번만.
유형 한번 볼게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풀고서 한번 볼게요.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그리고 얘가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 모양이니까 얘를 우리가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꿔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건데 얘를 이제 x 값을 모아주고요. x 제곱 더하기 4x 그리고 y 값을 모아주면 y 제곱 마이너스 6y 그리고 k 플러스 10은 그냥 따로 써주면 될 거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게 플러스 4가 필요하고 플러스 9가 필요하죠. 2로 나누고 제곱, 2로 나누고 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4 더하기 9를 더해줍시다. 그럼 마저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얘는 y 빼기 3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넘길게. 4 더하기 9 더하면 1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0이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k 빼기 10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r제곱이 얘가 r제곱이죠. r제곱이 3 빼기 k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r제곱이란 값은 실수의 제곱이지. 길이니까. 그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 빼기 k가 0보다 크니까 k 값이 3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정수 k의 최대값은 k 이퀄 2일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풀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가 r제곱의 역할이었어. 그렇죠? 이 r제곱의 값이 0보다 크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r제곱의 값이 얘가 0이면은 얘는 점이 될 거야. 점. 어떤 점이냐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 중심의 좌표만 나타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 보통 허원 뭐 이런 말 쓰는데 이런 표현 쓸 필요는 없고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얘가 얘를 만족한 실수 xy는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1이 되는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고 r제곱이 0보다 큽니다. 밑에 9번 한번 해봅시다. 9번만. 9번은 하지 말자. 9번 하지 말고 10번하고 11번을 한번 해볼게요. 9번 너무 소모적이니까 9번은 빼고 10번, 11번을 풀어봅시다. 9번은 숙제할 때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맥이 풀려가는 거야. 자, 10번 한번. 조금만 시간 좀 더 줍시다. 한번 봅시다. 반지름이 2 이하의 원이니까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x제곱에 플러스 2kx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y제곱에 얘는 또 없죠. 나머지는 넘겨서 미리 넘길 거예요. 미리 넘기면은 5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로 미리 넘겨주고요. 여기서 필요한 값이 얘를 2로 나누면 k 제곱하면 k 제곱 될 거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플러스 k 제곱으로 더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마저 정리하면 이렇게는 x 더하기 k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데 얘가 6k 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4가 이거 반지름 r 제곱이죠. r 제곱이고 이 값이 반지름 2 이하의 원이니까 얘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r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식을 r 제곱 생략하고 다시 쓰면은 얘가 6k 제곱에 플러스 6k 더하기 4고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럼 4가 약분되면서 6k로 묶으면 k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찾으면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원의 넓이가 최대이다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정리 먼저 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빼고요. y 제곱 있는 거 플러스 y 제곱에 나머지는 또 없죠. 그럼 미리 또 넘길게. 미리 또 넘기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 더하기 1. 뭐 나중에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뭐라 해줄 거냐? 표준을 바꾸기 위해서 얘를 2로 나눈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4. 오른쪽에도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묶어주면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여기서는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5죠. 얘가 최대가 돼야 되죠. 얘가 r 제곱인데 얘가 최대가 될 때죠. 얘가 최대가 될 때. 얘를 또 뭘로 바꾸냐면 표준형으로 또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a고요. 그렇죠? 필요한 게 플러스 4죠. 마이너스 4 해주면은 여기까지 묶어서 마이너스 a 빼기 2의 제곱에 분배하면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9까지. 즉 a가 2일 때 r 제곱이 9다. 그때의 반지름 r을 구하라. 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얘는 2차 함수 문제라고 봐도 되겠지. 2차 함수랑 문제가 유사해요. 그죠? 원이 되는 조건 또는 반지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 바꿔서 r제곱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푼다. 이 정도는 한번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야. 풀어야 될 옵션이. 이렇게 오면서. 자, 우리 한 페이지만 더 하고 한 페이지만 더 나가봅시다. 여기서는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놈이 좀 나올 건데 12번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일단 원점에서라는 말이 있고요. 원점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x 빼기 6y 더하기 23 이퀄 0까지의 거리. 여기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좌표에 대충 그리면 이건 어딘지 모르지만 원점이 있을 거고 중심이 4,3대에서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겠죠. 여기에 어떤 원이 그려져 있는데 원점에서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때 거리를 구하시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보면은 중심까지 거리에서 얘가 이렇게 수직해서 접할 때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양 지름의 끝에 걸렸을 때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즉 뭐가 될 거냐면은 중심과의 거리에서 얘를 우리가 D라고 했으면 D에서 R을 뺀 게 최소값이 될 거고 D에서 R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점으로부터 거리야. 그럼 이제 그럼 뭐 먼저 해주냐면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이 작업은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x제곱 빼기 8x까지 쓰고요. 그다음에 y제곱 빼기 6y까지 쓰고 23은 또 오른쪽 그냥 넘깁시다. 넘기고 그럼 필요한 게 플러스 일어나면 4고 4의 제곱 16 일어나면 3이고 3의 제곱 9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25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5로 더해주면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25에서 23 푼 거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원점과 0,0과 4,3과의 거리 d는 5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2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5에서 루트 2를 뺀 거고 최대값 m은 5에서 루트 2를 더한 걸로 나오겠죠. 구하라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m 빼기 m은 2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얘는 지름의 길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좀 좋고 어쨌든 과정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일단 13번 일단 13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13번 하고 14번 같이 할게요. 이 13번은 문제가 약간 입장이 좀 반대가 된 거. 4,2에서 얘가 R은 몰라요. 그렇죠? 요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중심을 지나고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 간 거죠.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얘가 루트 20. 그러니까 얘가 2루트 5죠. 여기가 2루트 5가 될 거고 그럼 거리의 최대값이 3 더하기 2루트 5니까 요만큼이 3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 했던 게 양수 R 값을 구해라. R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네요.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14번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그냥 문제 자체는 그냥 생각보다 쉽습니다. 14번에서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8y 플러스 8 이퀄 0이야. 여기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또 원이 있어요. 이 원을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딜 지나갈 거냐면 지름이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그리고 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될 거죠. 거기서의 y절편을 구하실 거면 되고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은 여기서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보이면 얘가 2, 마이너스 한 개 보이면 더 좋고 그래서 4 증가하는 동안에 4 감소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고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때 y절편을 구하시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 2,0 지나고 0, 마이너스 2 지나고 이런 직선이 될 거다. 그렇죠? 아니 이게 좀 바로 보이면 좋고 아니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에 그리고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4 필요할 거고 여기서 플러스 16 필요할 거니까 여기다가 20을 더한 거야. 여기서 묶어내면은 x 빼기 2의 제곱 여기서 묶어내면 y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니까 8 이항되면서 얘는 12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을 방정해서 구하고 y절편을 구하자. 14번은 약간 응용인 거고 15번도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봅시다. 14 정리하고 15번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보고 요거까지 풀고 쉴게요. 빨리 쉬나? 15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그림 힌트가 너무 잘 나왔죠? 점 A에서 이 원위의 한 점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3이야. 최소가 3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이 원점과의 거리가 A5의 길이가 뭐가 될 거냐? 얘가 5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제곱을 한 게 얘가 5의 제곱 25. 그러니까 A 제곱이 얘가 9가 될 거고 A가 0보다 작죠? 그림에서도 그렇고 0보다 크구나. A가 0보다 크다 그랬구나. 그림에서도 그렇고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클 거니까 A 값은 3입니다. 여기까지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일단 하죠. 좀 빨리 끝나네. 좀 바꿔. 승환이가 날 쳐다보니까 그만하라고. 계속 할까? 좀 끝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 20분 쉴 건데 좀 영업하게 쉽시다. 20분 정도 쉬었다가
40분 정도에서 시작할게요. 일단 휴식.